세상에는 다양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필요한 가구 역시 직접 만들고 조립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조립식 가구로 유명한 기업 이케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케아가 철수한 텅 빈 매장에 수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7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본인이 길치라면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SCP-3008. 앞서 말씀드린 유명 가구 매장 이케아에서 운영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고 폐업하여 텅 빈 매장이지만 정문을 통해 들어가면 운영 중인 이케아 매장과 매우 닮은 장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건물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넓은 최소 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도 건물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아 그 이상 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SCP-3008-1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민간인이 최소한의 문명을 구축한 채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거주시설과 방어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CP-3008-2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외형은 사람과 닮았으나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거나 작고 마치 사람을 잡아서 쭉 늘어뜨린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 코, 입 등이 없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SCP-3008-2는 모두 이케아 직원 유니폼에 해당하는 노란색 셔츠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SCP-3008-1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은 이케아 매장이 영업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낮과 밤이 교차하며 조명이 밝혀지고 꺼집니다. 낮에는 SCP-3008-2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지만 밤이 되면 영업이 끝났으니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며 모든 인간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낮에도 먼저 공격한다면 반격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공간 SCP-3008-1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의 출입문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위치가 시시각각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탈출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SCP-3008에서 한 남성이 탈출에 성공했으나 10초 후 SCP-3008-2가 뒤따라 나와 그 남성을 잡아 죽였고 이에 현장에 있던 무장대원들이 SCP-3008-2를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SCP-3008-2가 처음으로 SCP-3008에서 밖으로 나온 기록이며 그렇게 사살된 SCP-3008-2가 가지고 있던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추측된 것은 SCP-3008-2는 본래 SCP-3008-1 안에서 SCP-3008-2를 피해 살아남으려 버티던 평범한 민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로 인간이 SCP-3008-2로 변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는 SCP-재단에서 SCP-3008이 있던 거리 전체를 매입하여 기지로 개조하였고 SCP-3008의 입구는 항상 감시 중이며 실험 목적 외에는 SCP-3008에는 들어갈 수 없고 SCP-3008에서 나오는 민간인은 모두 기억 소거제를 투입해 석방합니다. 이 기억 소거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무 건물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근처에 화장실이 안 보여도 잘 살펴보고 건물에 들어가세요. 시청 위험 레벨 1. 그냥 커다란 바다 생물입니다. 안 무서워요. 리바이어던 또는 레비아탄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 SCP-169입니다. 먼저 이 존재는 너무나도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00에서 8000km 정도로 추측됩니다. 지구상에서 격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떤 구조물도 이 크기에서 나오는 위력을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생물은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측되며 번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SCP-169가 그저 뱃사람들이 믿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여겼으나 기동특무부대 감마6의 조사로 이상현상을 발견했고 섬이 이동한 걸 찾아냅니다. 알고 보니 섬이 이동한 이유는 SCP-169의 호흡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휴면 상태로 밝혀졌으나 만약 깨어난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대재앙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바다에 아무거나 버리지 마세요. SCP-169가 화나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3. 심해 공포증이 있거나 해산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면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SCP-3000. 이 존재는 매우 커다란 바다뱀처럼 생긴 존재입니다. 전체 길이는 측정할 수 없으나 600에서 900km 사이로 추정됩니다. 머리는 지름 2.5m로 측정되며 몸통 부위는 최소 10m 이상이라고 합니다. SCP-3000은 육식성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기보단 사냥감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는 방식의 전형적인 정주성 생물이며 특정 자극의 반응이나 식사 중에만 머리를 움직입니다. 그 외엔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빠르게 움직여 먹이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CP-3000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다면 두통, 편집증, 공황, 기억 손실 및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SCP-3000은 몸에서 Y909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Y909라는 물질이 SCP-재단에서 쓰이는 기억 소거제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채취, 생성하기 위해선 SCP-3000에게 사람을 먹여야 합니다. 정확히는 먹는다기보다는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정신이상 증세를 겪으면서 SCP-3000이 집어삼키면 그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썩어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된다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SCP-3000은 먹이, 즉 사람을 섭취한 뒤 신체의 앞부분에서 기억 소거제의 원료인 Y909를 분비하기 시작하고 이 순간을 소화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소화기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이며 잠수팀은 Y909를 제한 시간 내에 채취를 끝내고 복귀해야 합니다. 정신이상 효과가 약해지긴 하지만 지휘실에선 수시로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목숨을 바쳐서 얻게 되는 기억 소거제의 원료 Y909입니다. 그리고 SCP-3000과 마주쳤음에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3등급 연구원 크리시 나무티 박사는 잠수 장비 없이 에어록에서 나가려 했었고 그 후 아난드 만나바 박사와의 면담 기록에선 SCP-3000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바램대로 에트제 규약에 따라 SCP-3000이 있는 곳에 제물로 바쳐졌고 크리시 나무티 박사는 SCP-3000에게 먹히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nand, I was wrong. God save me. It's not. SCP-3000, 이 존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해산물을 싫어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SCP 존재에 대해서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늦건 빠르건 요청해주시는 SCP들은 진짜 이상한 거 빼고는 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재밌는 SCP를 추천해주실수록 재밌는 영상이 탄생합니다. 조금 늦게 올라와도 인내심을 갖고 광고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